복덕방이라고 소개를 받아서 아마 나이 지긋하신 분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보시다시피 좀 젊은입니다. 저희가 있는 지역에 대한 특성 때문에 저희 그 복덕방이라 불리는 부동산 영역에서의 저의 일이 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한번 본격적으로 저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속에 혹시 부동산이 어떤 모습인가요? 혹시 이런 모습이 대부분이지 않나요? 굉장히 큰 간판과 되게 자극적인 글씨체로 나 좀 봐주세요 하듯이 있는 대부분의 부동산, 그리고 그 속에서 조금은 거북스러운 공인중개사 분들이 일하는 그런 사무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런 부동산의 모습도 있습니다. 사실 복덕방, 그러니까 예전에 복덕방에 불렸던 우리의 되게 친근한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두 얼굴을 가진, 어쩌면 조금은 모순적이기도 한 부동산의 모습.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제가 일하고 있는 골목바람 부동산이 여기에 있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야간의 모습을 제가 찍어서 신림동 골목에 있는 되게 조그마한 점포이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부분은 저희 내부의 모습입니다. 벽면 한 곳에 지분 인권입니다를 저렇게 떡하니 붙여놔서 1년 반이 지난 지금도 임대인분들이 들어오시면 조금씩 놀라곤 하세요. 그래서 뭐 하는 곳이길래 저런 지분 인권이다라는 걸 써놓고 있느냐. 예전에는 저희가 그 대자보 글자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저기가 붙여놨더니 약간 운동권인 줄 알고 이렇게 멈칫 하시고 가시는 분도 있고 해서 나름 세상과의 타협으로 글자체를 저렇게 부드러운 글자체로 바꿨지만 어쨌든 저의 가치 철학은 지분 인권입니다를 가지고 저렇게 붙여놨습니다. 저희의 그 외관 쇼윈도인데요. 그런 기존의 어떤 부동산들이 가지고 있는 폐쇄적인 그 썬팅에 되어 있는 모습이 아니라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마을 지도를 윈도우 페인팅으로 일단 그려놓았고 그 밑으로는 세입자분들하고 찍은 사진들을 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픈적인 공간으로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해놓았고요.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골목바람의 모습과 역할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기존의 복덕방동이 그랬던 것처럼 그 동네의 사랑방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주민과 주민을 이어주고 정보를 공유하고 마을의 소식들이 가장 먼저 전달될 수 있는 곳. 서울 도심에 있지만 가능한 일 아닐까요? 저희 골목바람은 중개업을 통해 올바른 주거정보와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지사들이 운영하는 착한 부동산입니다. 공인중개사로 소개를 받았지만 사실은 저는 사회복지사이기도 합니다. 사회복지기관에서 계속 일을 해왔었고요. 당연히 공인중개사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개설 등록이 필요하고 합법적으로 위해서는 자격증을 딴 공인중개사이기도 하지만 저의 정체성은 사회복지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같이 일하고 있는 직원들도 다 사회복지사입니다. 저희의 가치 철학, 아까 그 벽에다 붙여 있었지만 집은 인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요. 어떤 그 집의 상품성에 대한 그 내용보다는 집에 대한 그 주거권에 대한 그런 관점으로 저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골목바람이 있는 곳은 관악구 신림동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서울의 1인 가구 비중이 35%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전국 평균이 25%인데 조금 높은 편이죠. 그런데 제가 있는 이 신림동은 압도적인 75%의 인구가 1인 가구입니다. 그리고 1인 가구의 대부분은 청년 가구이고요. 당연히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들, 여러 가지 사회적인 상황들, 1인 가구의 문제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겠죠. 저희가 하는 사업의 영역도 그래서 1인 가구, 그 소형 가구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고, 특히나 청년 사업에 대해서 특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저희 수익 창출 모델은 일반 중개업입니다. 저희가 정부의 재원이나 아직 사회적 기업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재원이나 후원이 없이 기본적으로 저희의 수익 창출해야 생존 가능한 모델이고, 가장 기본적으로 일반 중개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합니다. 저희는 매매 거래를 하지 않기도 하고 못하기도 해요. 일단 못한다는 이유는
매매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손님도 있으셔야 되고 매물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대부분 임대차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자연스럽게 매매 영역이 조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안 하는 이유는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주거를 바라보는 관점이 주거권으로 접근을 합니다. 하지만 매매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투자 수익 분석이 들어가야 되고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서 끼어 있는 게 공인중개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못하겠다는 생각으로 임대차 영역에서만 저희는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한 요즘에는 그 부동산 특히 원룸 소형 가구들이 직거래를 되게 많이 하세요. 중개 수수료에 대한 부담 때문에 온라인 커뮤니티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실제로 직거래를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 따른 부작용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부동산이긴 하지만 직거래 활성화에 대해서 지지하는 편이고 직거래를 하더라도 저희를 통해서 대피를 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충분히 적극적으로 도와줄 그런 사업도 펼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개 수수료 나눔 활동이라고 쓰여 있는데 저희 관악에는 굉장히 많은 풀뿌리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역사도 되게 많이 있고 사실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짧은 경험을 가지고 짧은 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조금은 머쓱하긴 해요. 저희 관악 내에는 굉장히 많은 조직들이 있긴 한데 그 지역들 중에 지역 단체들 중에서 어떤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 그런 지역복지 일을 하는 3개 단체와 연계해서 저희 매출의 3% 정도를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분들이 계약을 하게 되면 세입자분들이 원하는 지역단체를 고르고 본인의 명의로 후원을 하게끔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었었는데 하다 보니 조금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단체들의 이름이 이렇게 있는데 조금 복지스러운 단체는 그 세입자분들이 많이 몰려가고 그러니까 거기에 후원을 하고 약간 그 활동가처럼 보이는 그런 단체들은 조금 후원을 덜 하게 되고 사실은 대부분의 그 지역단체들은 거의 다 비슷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일괄적으로 그냥 3%를 3개 단체를 나눠서 n분의 1로 그렇게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공인중개사 사무소이다 보니까 임대차 관련된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해 오십니다. 실제로 하루에 평균 한두 건 이상을 하고 있고요. 찾아오시기보다는 저희는 그 인터넷 부동산, 그러니까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서 영업 활동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루트를 통해서 전화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교육과 주거권 관련된 그런 교육을 외부에서도 좀 의뢰가 들어오셔서 그런 활동도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지역복지단체 업무 협약은 올해 관악에는 관악주거복지센터라는 곳이 생겼습니다. 기존에 있던 사회복지에서 좀 사각지대일 수 있는 주거의 테마를 가지고 주거 소외계층에게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는 관악주거복지센터가 생겼고 저희는 그 단체와 연계해서 그분들이 1차 상담을 하고 어떤 집이 필요하시거나 어떤 주거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저희의 의뢰를 주시면 그 중개를 연계를 하고 아니면 상담을 해드리고 그 일련의 과정은 무료 맞춤 중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또 아시는 분 많으실 것 같은데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LH에 사는 대학생 전세임대 주택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기존에 있는 매입 임대나 아니면 그 임대 아파트 내에 들어가는 거 말고 그 일반 시장에서 있는 일반 임대인을 대상으로 해서 돈을 LH가 지원하고 대학생 친구들이 그 돈으로 구하게 되게끔 그런 이제 전세임대 주택이고 사실 이제 올해가 초기다 보니까 아직 많이 인지도가 없고 좀 절차적인 부분이 많이 약소화됐다 하더라도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임대인은 아직까지는 조금 안 좋아하시고 그래서 중개업자분들이 좀 꺼려하는 게 사실이고요. 하지만 저희의 정체성은 기회가 왔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올해 그 LH 대학생 전세임대 주택을 진행을 했고 아마 통계치는 나오지 않았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서울권 내에서는 굉장히 높은 상위에 드는 LH를 거래하고 상담하고 연계했던 그런 부동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주거복지 스터디 모임입니다. 올 한 해 한 번 진행을 했고요. 어떤 학문적이거나 전문적인 주거의 내용을 스터디하는 건 아니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집에 대한 문제, 주거에 대한 인식을 한번 같이 공유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사실 주거에 대한 자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거복지적 자료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의 얘기를 나누는데 좀 한계가 있었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내년, 그러니까 이제 다음 달이죠. 1월 달에 다시 주거복지 스터디 모임을 진행을 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있는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인 가구와 청년 주거에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2030 세대의 주거권에 대한 내용으로 주거 스터디 할 것 같아요.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와 함께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세입자 모임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이렇게 쭉 둘러싸고 있는 이 젊은 친구들이 사실 다 각자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동산을 거점으로 해서 계약을 했고, 뭐 이러이러한 모임이 있으니까 함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자 해서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근데 사실 가끔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쭤봐 주시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저희 첫 시작점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사실 저희가 세입자 모임을 시작한 거는 굉장히 뭐 의도적이거나 전략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작년 초복날, 그러니까 평상시와 같이 계속 중계를 하고 있는데 20대 중반의 두 여성이 옥탑방을 이렇게 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침 지나가는 얘기로 초복인데 같이 이렇게 모여서 삼계탕에서 먹으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요리사였던 거였어요. 나 요리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재료만 준비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저희가 덥석 그 컨셉을 이제 잡은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당신이 요리를 해주면 지금 그 시기에 방을 구하는 여러 세입자들한테 연락을 하고 십시일반 돈을 모아가지고 한번 삼계탕을 해 먹어보자. 그렇게 또 제안을 했고, 또 마침 다행히 그 여성분이 너무 좋다. 그러면은 나 이사하는 날이니까 집들이 겸 한번 삼계탕을 끓여보자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왔던 건 아니고 한 6, 7명 이렇게 됐던 것 한 7, 8명 되겠네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이 모임을 통해서 다른 세입자 이제 방을 구한 다른 또래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연락을 했더니 의외로 되게 반응이 좋은 거예요. 오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모였고, 가볍게 모일 수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처지에 있는 친구들이다 보니 본인의 어떤 살아가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주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삶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특히나 대부분 지방학생이기 때문에 서울 생활에 대한 낯선 초기의 모습인데 그 모습을 가지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동병상련의 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동지를 만난 그런 느낌 때문에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골목바람 식구들끼리도 생각을 하게 됐죠. 세입자 모임 사실 뭐 막연하게 뭔가 우리끼리 만난 사람들끼리 모임을 했으면 좋겠다, 조직화 사업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근데 그게 굉장히 모호한 주거권을 가지고 모임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지만, 현실 속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일반적으로 만나는 세입자 분들과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시작을 했고, 작년 한 해 굉장히 즐겁게 술 많이 먹고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한계도 있습니다. 단편적으로의 관계가 끝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어쨌든 1인 가구의 특성 중에 하나가 개인주의적 성향이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걸 어떻게 저희가 잘 이끌어내고 그 동기부여를 계속 끌어가느냐는 이제 저희의 관건이기도 하고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고민을 지금은 하고 있는 단계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골목바람 부동산이라는 이름으로 작년 4월 오픈해서 아직 2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외적으로 경제 위기가 저희에 있는 부동산 영역에도 지금 굉장히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후원이나 정부 재원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수익을 창출해야만 지속성이 있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올 하반기부터 굉장히 급격하게 경기가 안 좋아졌고, 매매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임대차 시장도 사실 영향을 받는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러모로 힘든 게 그런 상황인데, 근데 저희가 그런 어떤 돈만 바라보고 했다면 이렇게 지속성 있게 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아마 골백 번고 더 문을 닫고도 남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속성을 계속 가지고 앞으로도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는 저희가 느낀 어떠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바로 관계이고 사람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말로 참 표현할 수 없는 그 관계라는 부분, 사람이라는 부분이 그 예전에 학교 다닐 때부터 사람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들었고 선배들한테 얘기를 들었지만 직접 체험하면서 느끼는 그거에 대한 그 느낌은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큰 조직도 아니고 인지도가 있는 곳도 아니지만 그 저희 동네에서, 저희 마을에서 저희로 인해서 누군가는 의지를 받고 누군가는 힘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게 저희를 버텨낼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이러한 관계들이 혹은 이러한 사람들이 앞으로 지금은 조금 열악할 수 있겠지만 건강한 돈, 건강한 수익으로 분명히 돌아올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는 부동산이긴 하지만 부동산 영역에서 그냥 머물러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을 처음 시작할 때도 부동산을 그냥 하자라고 했던 건 아니었고, 어떤 주거복지적 요소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에 첫 발을 부동산으로 디딘 거였을 뿐이었고, 앞으로 저희가 역량이 되고 뭔가 연대가 된다면 주거의 영역에서 청년 주거 특화 사업으로 더 나갈 수도 있겠고, 아니면 소외된 계층이나 일반 분들을 위한 주거 사업 영역으로도 더 펼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아마 그런 식으로 저희가 진행할 것 같고요. 이런 전반적인 큰 모습은 저희가 마을 속에 있었을 때 그 모습이 완성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광역적인, 특히나 부동산은 광역적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에서 풀어내는 주민과의 관계, 세입자의 관계, 그 속에 이제 저희가 정답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마지막으로 잘 안 보이실 텐데 저희 블로그도 있고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에 세입자 친구가 이제 글을 하나 올린 게 있어서 이걸 소개하면서 끝을 낼까 해보는데요. 제가 한번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골목바람 바로 옆 건물에 살고 있는 2달 후면 계란 2판 갈아타는 젠틀맨이라고 합니다. 3달 일한 시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집과 회사가 멀어 이사를 하고 퇴사를 하고 2달 동안 폭풍 입사와 태풍 퇴사, 자아와 세상과의 괴리감에 대해 머리만 싸매고 있는 요즘입니다. 30이란 나이가 광석이 형 말대로 참 힘이 듭니다. 친구들에게 따뜻한 말이라도 한마디 못할 줄일지언정 점점 매몰차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고향 부모님은 잘 계신지, 골목바람이 없었으면 제 생활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갑자기 가슴속에 찬 바람이 불어오네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친구가 술을 먹고 아마 글을 올렸을 거예요. 새벽 4시 정도의 시간을 보니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옆에 사는, 이 당시에는 백수, 이제 30이 넘어서 자기의 일을, 자아를 찾아가는 새로운 도전을 위한 이제 그런 단계였었고, 어쨌든 저의 느낌은 어떤 화려한 수식어구나 고맙다는 얘기라기보다는 되게 투박하게 툭툭 몇 마디 던졌지만 되게 큰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이고 관계인 느낌, 이래서 골목바람이 존재해야 되고 이래서 마을에서 사람을 위한 일을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어떤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 착한 부동산 골목바람은 사람 사는 집에 대한 행복한 상상을 합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